네, 안녕하세요. 전명걸진의 김태진입니다. 방문학습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방문학습지 하면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방문학습지를 요즘 직장인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야근이나 회식 같은 이 바쁜 일상 때문에 이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방문 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 당장의 취업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취업 이후의 삶을 또 인생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금요일 잡매거진은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6분의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 벌써 말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OCI 상사 자소서 아마 쓰신 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3월 시즌 전에 이제 오픈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여러분들 좀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좀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 철수입니다. 사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여유로운 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도 앞으로 취업하고 나서의 생활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촌철살인의 멘토입니다.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습지 얘기하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막 그 학습지 쌓여도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옆에 쌓였는데 이거 언제 하지 하고 하다가 나중에 폐품으로 제출했던. 예. 네. 그래서 지금도 1월이 됐는데 어느새 2016년 계획했던 일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쌓이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겠다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세 분의 이야기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또 젊은 피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매거진의 안방마님과도 같은 우리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이번 주 한파로 인해서 너무나도 추웠는데요. 주말도 역시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요. 취업 준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요.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겨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제 마음처럼 춥네요. 얼른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최윤선 양에게 봄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나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취준생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학원의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어르신분들부터 뭐 직장인, 대학생까지 있는데 날씨 춥다고 안 나오는 건 대학생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날씨 추운데도 취준생들 모두 화이팅. 예. 네, 화이팅입니다. 두 분도 항상 화이팅이고요. 오늘의 잡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는 설문조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설문조사를 토대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주리 씨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요, 이 길고 긴 겨울방학이 굉장히 짧게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워낙 할 게 좀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채용에 관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면 하루하루가 바쁘다고 합니다. 이런 방학,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할까요?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은 과연 취업을 위해서 방학 때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을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지금 방학 때 뭘 하고 있어요? 윤선 양? 저는 일단 지금 어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반되는 스트레스를 타파하기 위해서 운동도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주위 취업 준비생들도 저와 비슷해요. 뭐 어학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인턴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비슷한 활동 생활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방학 때. 민호 군도 지금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일단 어학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다음 학기에 지금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어서 그거에 좀 더 매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좀 체력 관리해야 되니까 운동이랑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건 조금 별개의 얘기긴 한데 아무튼 뭐 봉사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근데 뭐 이렇게 노력만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후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또 막상 가서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랑 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좀 더 생각해보면 그냥 여행 같은 것도 좀 짧게 갔다 오면서 그걸 좀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 갔다 오고 끝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1년 뒤에는 파워블로거가 돼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방학 때가 우리 취업 준비생들 할 일이 더 많아서 바쁠 것 같아요. 두 분한테만 질문 드리면 안 되죠. 또 우리 철수 씨도 취업 준비생인데 지금 방학 때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면서 특히 직업방송 잔매거진을 계속 시청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그거 외에 어떤 더 필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거 방송 보시면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래요. 저처럼 예. 돼요.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근데 제가 예, 두 분 얘기하는데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 두 분이 원래 어학 점수가 좀 있고 좀 잘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도 계속 어학 공부를 하고 있나요? 그러게 전공도 그렇고 말이죠.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네. 싶었는데 예.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방송에서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취준생들이 할 게 없으니까 어학 공부를 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비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언가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게 내가 좀만 더 하면 무언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네. 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좀 있긴 있나 네, 보네요. 그렇죠. 이거라도 해서 무언가를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강박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민호 군은 어때요? 사실 저도 그냥 어학 좀 하고 그다음에 전공적으로 그냥 그런 쪽에 소양을 닦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제가 대외 활동이나 그런 거 하면서 다른 학과라든지 그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저처럼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어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일단 좀 정점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제가 만족할 정도 그 정도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 여기 이런 학과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질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현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윤선 양도 말했듯이 취준생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뭐 직무라든가 이런 경험을 쌓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막상 하려면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하기 편한 공부만 하면 되는 어학이나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두 분도 그런가 해서 물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두 분 다 어학 관련이어서 저게 또 직무와 관련이 되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홍쌤이 진짜 우리 학생들을 제일 많이 만나보시는 입장이신데 이 중에서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방학 때 뭘 제일 많이 하던가요, 보시기에? 그 상황마다 죄송합니다. 다르긴 한데 윤선 학생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등급이 지금 낮아요. 그래서 그 중어 전공이라서 중국어 실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해외 영업이라든가 외적 음해를 쓰려면 중국어 하나만으로 통용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좀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무역 전공을 해서 해외 영업이나 상사, 포워딩 이런 업계를 쓴다라고 하면 뭐 어학이 낮으면 너무 좀 힘드니까 올리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기계 공학, 그다음에 여기 내수 영업 필드 이제 쓸 친구들도 어학만 잡고 있거든요. 그거는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시즌 계속 이렇게 뛰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미 저희 결정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50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학을 높인다는 건 지금 이미 한 템포 늦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내가 뛸 수 있는 무기들은 지금 이미 장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50일 동안은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역을 쏠까 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습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있어도 여러분들 인적성 시험이라든가 직무 분석, 자소서, 면접 뭐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재료만으로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템포를 빨리빨리 좀 끌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학생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실제 취준생들이 지금 방학 때 뭘 하고 있는지 그 조사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거는요. 요즘 가장 또 중요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 쌓기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요. 자격증을 따겠다, 뭐 영어 점수를 올리겠다, 독서와 운동을 하겠다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경험 쌓기를 제일 중요시한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유, 아무래도 뭐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 네. 발표된 걸 보니까 약간 그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독서 이런 거 네. 하겠다고 했다가 이미 이제 그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한 곳에 해놓은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직무와 관련된 거는 저번에 써본 사람도 그렇고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자소서 질문 자체가 첫 번째가 지원 동기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직무와 어떤 관련된 경험을 쌓았고 그걸 바탕으로 왜 지원하게 됐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처음부터 넌 직무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뭐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안 해보고서는 그냥 짐작만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경험은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학 때 그나마 내가 시간이 있는 방학 때 뭔가를 해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러면 그게 뭘까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계획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실천에 들어가는 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직무 관련된 경험 우리 홍 쌤께서도 역시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이게 없으면 자소서에 쓸 얘기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하고 이제 고리를 거는 나쁜 습관들이 있거든요. 기업하고 고리가 걸리는 건 아주 특수 상황이에요. 내가 그 회사에서 인턴을 했어. 아니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 뭐 이런 특수 경험이 있을 때만 해당 기업과 고리가 걸릴 거예요. 그걸로 지원 동기 그땐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극소수가 될 겁니다. 자소서는 당연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량의 자소서를 양산하기 위해서도 직무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방송 보는 분들 중에 3월 시즌을 바로 뛰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천상 영업을 써야 되는데 영업 관련 경험이 없으니까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이거는 지금 좋은 전략은 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방학을 잘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안개 속으로 느끼는 부분은 그럼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 고민들이 많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로 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현직자들을 만나보고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지식들, 경험들 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방학을 투자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역시나 제일 중요하다. 직무 관련된 경험. 철수 씨도 공감하시는 바죠? 뭐 그렇죠. 사실은 뭐 영어 점수나 자격증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갖춰놓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조금 자기 무기를 만들려면 직무와 좀 연관성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직무 관련된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뭐 설문조사도 좀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신입을 뽑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직무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만큼 현업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취준생들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직무 관련 경험을 과연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직무 관련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직무 관련 경험을 잘 쌓고 있는 중이죠? 어때요, 민우 군?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당장 면접을 보고 뭐 어디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어서. 네. 근데 뭐 일단은 제가 원래부터 좀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난 이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좀 관련된 걸 많이 하려고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주로 테마를 잡은 게 이제 제 전공 쪽인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나중에 종사하고 싶은 방송 쪽 그런 쪽에 좀 관련된 걸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되게 참 어려운 게 그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은 사실 인턴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게 과연 어떤 게 관련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래요. 결과는 예. 나중에 좀 봐야겠죠.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였고요. 윤선 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 관련된 경험을 지금 내가 잘 쌓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어제 이제 오늘 방송에 무엇을 할 거다라고 주제를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오늘 진짜 많이 혼날 것 같더라고요. 왜요? 선생님들한테. 네. 아까 어학 관련 이야기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직무 관련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저도 약간 민우처럼 어떤 경험이 진짜 직무에 딱 맞아서 내가 이것을 잘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는가.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뭐 직무 관련돼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것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오히려 또 고민인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yes or no 토크를 통해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 하잖아요. 때문에 직무 관련 경험을 쌓으면서 뭐 자격증 같은 스펙도 쌓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yes or no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취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직무 경험을 쌓는 게 우선이다. 나머지 스펙들은 조금 미루고 직무 관련 경험부터 쌓아야 된다.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예스 3표고요. 노 2표고 세모가 1표입니다. 일단 노 2표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우리 민우 군부터. 노. 그러니까 뭐 직무 관련 경험을 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 뭐 하나만 딱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해서 자기가 뭐 인턴을 하고 있다거나 그쪽 대외 활동 관련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뭐 다른 어학 성적이나 그런 게 부족한데 그걸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하나를 좀 중요도를 높이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취사 선택을 했다, 이것만 하겠다,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노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철수 씨도 노였죠?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예선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무 경험도 사실은 자소서를 통과를 해야만 어필할 수 있는 그게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성적이나 학점이나 어떤 그런 게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물론 기본적인 게 돼 있을 때는 더 중요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뭐 다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둘 중에 어떤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직무 경험을 쌓으면서 분명히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굳이 뭐 이걸 우선으로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다 같이 해야 된다. 네. 주리 씨는 이제 예스를 들었어요. 네, 예. 저는 예스를 들었는데요. 먼저 자격증 같은 스펙은 사실 학기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좀 네. 직무 관련 경험 쌓는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스를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건 또 취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가이드라인을 잘 설정한다면 예스다 노다 정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직무 관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스는 네. 들었지만 나에게 맞춰서 좀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이시안 대표님도 예스 드셨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취준생들이 뭐 한동안 이제 토익 했던 거는 한 10년 전쯤엔 그 우선순위가 토익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성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은 직무가 그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요. 또 뭐 스펙이나 아니 기본 영어 점수 안 되는데 직무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기본 영어 점수도 안 보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기보다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내가 정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직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이제 점점 좀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지원할 곳도 많아지고요.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저는 이쪽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홍쌤께서도 예스를 드셨습니다. 직무 관련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네. 드리면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학교, 전공, 학점, 토익 뭐 이런 기본 스펙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야구 선수에 빗대어서 표현하면 본인 기초 체격이에요. 체격. 그러니까 좋은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뭐 좋아야겠죠. 근육도 많고요. 그럼 직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치면 제구력, 뭐 변화구 실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의 특징은 덩치는 뭐 산만해요. 막 체육만 많은데 뭐 이거 볼을 던질 줄 아는 기술이 없어요. 그럼 야구 선수를 쓸 수가 없죠. 근데 개 중에는 좀 체구가 작다 하더라도 뭐 열심히 좀 연마를 해가지고 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투수도 이제 물론 약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체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체격이 좋아서 내가 조금 더 체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야구 선수인데 키가 190이야. 그런데 뭐 2m가 된다고 해서 나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180에 뭐 예를 들어 강속구를 던질 줄 아는데 이번 겨울방학 동안 변화구를 하나 장착했어. 그러면 나의 몸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학교에서는 볼을 던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격만 보는 거예요. 너보다 크네?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뭐 이런 생각들만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릇된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던질 수 있는 좀 실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얘기 들으니까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그 한화의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 이용규 선수.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대호처럼 다 큰 체격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용규 같은 경우는 그런 호리호리하고 좀 작은 체격인데도
용규놀이라고 해서 정말 정확한 컨택. 그 투수가 한 18번 던지면 정말 미쳐 죽게 만드는 예. 그런 나름의 정말 딱 스킬이 있잖아요. 그런 컨택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역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FA 대박이 되고 그런 딱 보니까 그런 게 직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래요. 직무라는 부분을 나는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정확하게 한다면 꼭 큰 체격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좀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너무 하드웨어만 신경 쓰는 것 같다라는 우리 또 학생들의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윤선 양은 세모, 중립. 네, 어떤 이유에서죠? 저는 약간 예스와 노를 반반히 섞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 또 직무가 진짜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자소서에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면접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학 성적은 기본이니까 또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니까 저도 좀 굳이 말하면 모두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세모를 들어봤어요. 그래요. 또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선순위 예, 예. 없고요. 다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직업방송 취업 프로그램을 한 5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워낙 문외한이었으니까 애초에 인턴 시험 자체, 인턴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입사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이제 직무 관련 경험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인턴 경력을 다들 그만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냥 쓱 뽑고 쓱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방송계에 계셨기 때문에 네. 방송은 쓱 뽑고 쓱 버리고 아,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근데 쓱 들어오는 건 쉬운데 거기서 이제 딱딱 실력을 쌓아도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생존 경쟁이 정말 어려운 건데 지금 그 기업들은 아예 그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불공평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 기업들도 이제 인턴에서 거기서 정직원을 뽑아야겠다 해서 되게 많은 기업들이 뭐 한 70%, 80% 인턴에서 채용 전환형 이런 걸 걸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채용을 실제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인턴에서 그대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 인턴에서도 자소서 쓰고 인적성 보고 면접하기 때문에 그 공채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대수가 가령 여기 채용해서 한 10만 명이 온다. 그럼 여기는 5만 명은 오거든요. 그 대수가 결국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뭐 공채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요. 인턴 시험의 경쟁이 실제로 굉장히 높고 역시나 직무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한 그 경쟁이라고 생각하시죠? 두 분도? 네. 실제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어때요? 윤선 양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근데 진짜 인턴도 인턴이지만 금턴. 네, 저 완전 금턴이죠. 예. 그 인턴이나 아니면 공채 들어가기 위한 스터디에서도 그 커트라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네. 스터디부터. 네, 스터디부터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무한 경쟁의 사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더 잘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실제로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명망 있거나 오래된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막 뭐 몇십 대 1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막 태권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네, 인턴은 근데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근데 저도 써봤지만 이렇게 면접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실제 분위기가 그렇군요. 민호 군도 느껴본 바 어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하다못해 봉사활동까지도 그 요즘에는 어학시험이라든지 그런 성적을 제출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도우러 가겠다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지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게 점점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3, 4학년 좀 고학년이 돼서 그때부터 막 준비해서 이제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게 그런 취업 그런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인턴이라는 게 또 생기고 그리고 뭐 학과에서 이제 채용 조건을 걸고 이제 다시 인턴을 시작하는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1, 2학년도부터 벌써 막 이런 인턴 같은 거를 적어서 3, 4학년 지나면 뭐 채용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면 당연히 또 고등학생 때부터 그걸 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점점 그 부담감이 더 강해지고 더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인턴이 그만큼 직무 관련 경험 중에서 제일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부의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네, 세 분께 좀 질문 드려보자면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것부터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거는 나이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저학년이다. 그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경력들을 이렇게 저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인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3, 4학년 그런 것들을 따로 쌓을 사람이 없을 때는 다행히 그 아까 철수 씨가 잠깐 얘기한 대로
신입들한테 경력을 요구한다는 좀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 인사 담당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경력 기술서라고 하기보단 경험 기술서라고 해서 꼭 그 경력에 맞는 직무적인 일을 했다기보단 네가 했던 비슷한 것 중에 가령 내가 회계 경영 지원에 회계를 한다 그러면 꼭 회계를 어디 가서 해본 게 아니라 동아리를 하는데 내가 회계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걸 한번 처리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오래진 않지만 한 1, 2년간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 중에서 당장에 쓰셔야 된다면 그럼 경력적인 부분과 잘 연결시키는 다른 말로 하면 말빨 같은 걸로요. 이게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로 지금은 경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철수 씨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해나가고 보완해야 될까요? 네, 같은 질문 하시면 저도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100% 공감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아까 이게 시한 쌤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도 어떤 그 인턴이나 대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직무적인 경험이 쌓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100%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서도 분명히 그 직무랑 연관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연결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구라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저기요, 생방송이에요 지금. 연예인 이름을 그렇게 나라에서 하는 관리하는 제가- 방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서 죄송합니다. 어떤 스토리로 비화를 시킨다거나 조금 썰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솔직히 팟캐스트 방송을 성공시킨 게 어떻게 보면 방송 쪽 어떤 그 연예계 쪽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인사 총무 쪽에서는 뭐 그 편집자를 돈 안 주고 한 세 달 동안 부려봤다 이런 경험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 홍보를 해봤다 이런 경험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 자기 경험을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홍 쌤께서도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답은 명쾌합니다. 그 취업은 남들하고 똑같아지면 떨어지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플랜트협회에서 이제 교육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공대생들 거기 엄청나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플랜트협회 취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건설 현장에서 오히려 경험을 쌓는 게 맞고 여학생들이 제일 대외 활동하면 이거부터 하거든요. 그놈의 화장품 뭐 무슨 서포터즈 무슨 뭐 블로그 마케팅 맨날 해요. 그거 쉽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문과 여대생들이 절대 하지 않을 만한 일.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아마 취업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6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쏙쏙 잘 정리를 하셔서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 우리 사회 각종 이슈들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